민주당 얘기를 좀 하지요. 예. 민주당은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호남으로 달려가서 이틀 연속 호남 쟁탈전이랄까? 예. 호남 공략에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하이도 그 참 멉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전에는 배 타고 가면은 한 5시간, 6시간 가야 했습니다. 쾌속정으로 타고 가도 3시간 걸렸어요. 예. 그 삼남 김홍거리까지 대동해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했네요. 생가까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해금돼 가지고 처음 자기 아버지 생가, 자기가 살았던 그 생가 방문할 때 가봤는데 참 멀대요. 아마 근데 그 이재명이 입장에서는요, 뿌리가 이게 DJ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노무현이 아닙니다. 노무현 크게 보면 이게 야당의 두 주류가 있잖아. 네. 김대중과 노무현. 노무현 쪽은 이게 지금 문재인한테 다 가 있고요. 김대중 쪽은 이제 양분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장승민 의원, 이런 데 김대중의 적장자다. 그것도 적통이라고 자기 하니까.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했죠. 이런 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DJ계가 이재명을 많이 미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쪽에도 많이 가요. 예, 그것도 많이 있고. 근데 김홍거리 이런 분들에게 도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김홍거리가 아버지 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지금 털다이가 얼마나 이게 아버지 그 정말 이게 그 명예에 뭐 먹칠보다 더하면 이게 똥칠을 했다 봐요. 똥칠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게 노벨상 상금까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이재명이가 이제 그 김홍걸 대동해서 아마 DJ 표 때문에 가기는 간 것 같은데요. 그런다 해서 이제 호남에서는 이미 약간 이낙연 쪽으로 지금 이게 분위기는 이낙연 쪽으로 호남이 현재는 좀 높거든요. 앞으로 이게 그 이재명이가 지금 과연 호남에서 1등 할 수 있을지. 이거 1등 안 하면요. 전체적으로 이게 맞죠. 호남이 1등 못하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는 무조건 압승하고 그다음에 1등 해야지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호남이 간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점에서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13일부터 전남북을 그냥 전부 휩쓸면서 한번 뒤집기 이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역시 뭐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이고 호남이 지지를 해줘야 뭐 민주당 후보가 되고 뭐 대권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호남은 그쪽 인구야 그렇게 지금은 뭐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에 대부분이 와 있지 않습니까? 또 영남권에도 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전체적인 호남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동질감이라는가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좀 희석은 됐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호남이 밀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요 수도권에 있는 여당 의원들은 아마 우수수수 떨어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김홍걸 의원까지 대동하고 갔는데 김홍걸이가 SNS에다 뭐 공개적인 지지를 한 것 같네요. 이재명 지사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아버님이 못다 이룬 한반도 평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사실상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사 찬스를 너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법의 취지를 잘 봐야 되는 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은 90일 이내에 그 사퇴하면 됩니다. 근데 그 규정은요, 보통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거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90일 전에만 사퇴해도 그때부터 이제 공천 경쟁하고 그때부터 선거운동 하니까 90일 전에 사퇴해도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대통령은 다르죠. 대통령은 이제 그 90일 전에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후보가 오래전에 1년 전에도 후보가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당헌이 그랬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이 규정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 규정을 대선 후보한테는 바꿔야 됩니다. 사퇴 시점을. 그래야죠. 그렇죠. 왜? 이 규정의 그 취지를 봐야 돼. 이 규정은 직을 유지해가지고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그 이재명이가 법을 따지면 안 돼요. 법의 정신,
법의 취지를 봐야 돼요. 법에는 90일이지만 이 규정의 취지는 네가 이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선거에 이용해 먹지 마.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원희룡 지사처럼 빨리 이게 던지는 게 맞고요. 앞으로 이게 대선 후보는 저는 규정을 분명히 1년 전이라든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규정도 취지를 봐가지고 이재명이가 빨리 사퇴해야지. 이 경기도지사 자리를 자기 선거에 이용해 먹는 있잖아요. 이 찬스는 아주 이게 그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사 찬스 논란이 더욱 가열시킨 게 하나는 무슨 맛평론가인가 뭔가 하는 황교익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텔레비 토론에 조금 나와가지고 갑자기 뜬 사람인데, 토론이 아니라 무슨 오락 프로인가 연애 프로 비슷한 데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에 내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격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경기도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다른 지역은 뭐 지난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당정이 합의한 대로 88%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상위 12%를 안 주고, 그러니까 경기도만은 또 12%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상 이게 매표형이 아니냐. 경기도에 인구가 지금 1200만이다, 1300만이다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렇게 다 주면은 그만큼 거기서 몇 프로만 올라와도 지지율이 경선에서 이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사 찬스를 이런 식으로 매표 행위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근데 그 황교익 씨 있잖아요. 황교익.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1962년 마산생이에요. 마산. 근데 이재명도 경상도잖아요. 예. 아마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동진 정책 있잖아. 경상도로. 예. 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게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나왔어요. 그렇네요. 중앙대 넣었다는 말은 이재명이가 이게 중앙대 넣었죠. 예. 이재명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경희대 후배, 이승윤 경희대 후배 쓰듯이 예. 자기가 대학 후배죠. 근데 가장 심한 게 황교익이가 문재인이 이재명의 욕설 있잖아. 네, 형수 욕설. 야, 그 욕설을 듣고 이게 이해할 만하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욕설을 듣고 이게 이해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재명을 편들어 주니까 저는 코드 인사로 이게 임명하지. 이 사람에게 전문성이 뭐가 있어요? 아니,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나와가지고 농민신문에 있었더라고. 계속 농민신문. 예. 근데 요즘 들어가 뭐 식당 다니는 맛에 대해서 칼럼을 쓰는 모양인데, 제가 근데 그 칼럼을 한 번도 안 읽어봐가지고 칼럼 수준은 모르지만 이 관광공사 사장이 뭐 맛만 보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측에서는 그러더라고. 야, 맛보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관광의 50%는 맛보는 거야. 김남국이가 그렇지, 수영실장이 이게 관광의 50%가 맛보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김남국이도 중앙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대 맞아요. 중앙대 맞아요. 로스쿨은 전남대 나오고요. 캠프 뭐 상황실장 김영진이, 문진석, 이거 다 중앙대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2017년도에 기준을 바꿨지만 옛날에는 이게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하려면 고위 공무원, 그 다음에 그 뭐 박사학위 있잖아. 그리고 이제 관련 분야 10년 이상 이런 게 있었거든. 네. 이걸 이게 삭제하고 지금은 기준이 뭐냐면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게 뭡니까?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한 사람.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야, 따라서 이게 그 기준도 내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황교익이 대학 후배고 고향도 후배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처럼 욕설을 이해한다 이런 게 코드, 이것 때문에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 이게 바로 경기도 도지사의 권력을 사유한 거다. 사유한 거.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2% 있죠. 예. 야, 지금 이게 당정청이 그렇게 여야 협의해가지고 88% 지원금 주는 걸로 했잖아. 근데 자기가 경기도에서니까 12%더 주잖아요. 이걸 이게 그 자기는 뭐라 하냐면 이게 지방자치야. 지방자치라는 거는 지방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야, 그거는 지방자치가 아니고 연방대에서도 그래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연방제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게 지방자치는 있지만 전국 형평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연방제에서도 연방에서 돈을 80%를 정하면 다 따라줍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경기도 연방입니까? 지금 이게 남북한 연방할 때 북한은 88% 주는데 우리 100% 주는 거 이것도 이게 문제되는데 지금 이게 같은 대한민국 안에 도별로 이게 국가 예산 주는데 경기도만 이게 지방자치가 이렇게 악용하는 겁니까? 저는 아주 이게 국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 맞아야죠. 그렇죠. 어디 특정 지역만 형편 좋다 해갖고 예산이 좀 괜찮다고. 아니, 경기도야 모든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거기서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우리는 세금 많으니까 거친 게 많으니까 막 주겠다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저는 이런 게 그 옛날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보다 못하다는 게 고무신 막걸리는 자기 돈을 준다니까요? 자기가 돈 받아가 그러게 걸리면 자기가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나라 돈으로 이게 자기 매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고무신 막걸리처럼. 이재명이 뿐만 아니라 문정권 들어와서 나라 돈으로 이렇게 매표를 한다니까요. 이게 벌써 5차죠. 재난지원금. 이게 5차죠, 5차. 이게 문제고요. 근데 가장 그 이재명이가 지사직 유지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재난지원금 매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참모들 묵고 사는 문제. 예. 지금 여기 윤 총장 측에 가 있는 김병미나 애가 3명이거든요. 근데 10원 하나 없잖아. 전부 다 거지들이에요. 예, 캠프 가면. 근데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100여 명 이상이 전부 월급 받고 있어.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서 월급 받으면서 거기 가서 또 캠프 일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경기도가 물론 인구가 1,400만이 넘으니까 많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도지사가 마음대로 임명해가지고 월급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지금 몇백 명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다 선거운동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정세균 캠프는 쫄쫄 굶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는 월급을 받으면서 12월 달까지 가니까 예.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이것도 저는 결국에 세금 축내는 거죠. 세금 도둑입니다. 또 경쟁적 면에서 차이가 있죠.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뛰는 것도고 쫄쫄 굶으면서 뛰면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쫄쫄 굶으니까 커피 한 잔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윤 총장 캠프나 다른 데는. 근데 이재명이 저는 이런 게 그 참모들도 빨리 이게 사퇴를 해야지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서 이재명이 선거운동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자다 이렇게 또 아주 세게 받고 또 특히 지금 6명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된다 이렇게 싹 빠져나가 버리고 미꾸라지처럼.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정세균 측에서는 1대1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야 미천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측에서는 그건 살살 빼버리네요. 아무래도 이게 1등 후보는 1등 후보가 토론을 좋아할 기회를 주는 게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야가 그렇긴 한데요. 아마 나중에 그래도 여당은요, 야당하고 다른 게 결선 투표자가 있잖아요. 결선 투표. 결선 투표자가 있으니까 아마 그때는 이게 다시 또 양자 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죠. 아무튼 지금 이재명, 이낙연이 호남 쟁탈을 위해서 아주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호남에서의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불가사의한 거는 호남에 그래도 전북은 정세균 지역 아닙니까? 예. 근데 여론조사 오늘도 보니까 0.9 뭐. 야, 이거는 이게 제가 불가사의한 게 지지 의원은 제가 알기로 이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지 그 의원들. 예. 뭐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캠프도 많이 갔으니까 이제. 캠프에 뭐 정세균도 한 30여 명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한 40명 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한자 1%도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참 본인이 이게 안 해본 게 지금 대통령 말고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 국회의장부터. 장관 뭐 또 국회에서도 직업이 당대표라고 할 정도로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당의장이다, 당대표다, 원내대표다 해갖고. 그리고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정세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단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전북의 사람 미스터 스마일. 근데 그게 좀 불가사의한. 실력도 아주 내공이 깊죠. 네. 그런데 국민이 안 알아주니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민주당에 또 하나 변수는 있어요. 그 지금 열린민주당 있잖아요. 그 뭐 최강욱이나 뭐 이런 황혜석이 네. 이쪽하고도 이게 통합하자. 왜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지주율이 이쪽에 안철수가 있으면요. 네. 그쪽에는 이게 6, 7%까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대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도 합당하자 그러잖아요. 저는 마지막에 그쪽에서 후보 내가지고 우리 끝까지 싸우자. 이러면 이게 또 곤란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뭐 단일화 변수가 하나 있고요. 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변수가 있죠. 바로 정의당 심상정이. 심상정이가 출마 선언했죠. 이번에 4번째 출마 선언했잖아. 예. 근데 심상정이도 표가 한 4, 5%뭐 깨묻어. 그럼 이게 그렇죠. 저희 우파 쪽 유리하잖아요. 예. 따라서는 앞으로 이게 열린민주당이나 심상정 정의당 있죠. 이쪽도 이게 저희가 상당히 이제는 너무 무시했는데 관심 가지고 이게 대응책을 좀 저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열린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뭐 통합을 하겠지만 정의당은 워낙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는 뭐 과거에도 후보를 안 낸 적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심상정 의원이 후보가 될지 뭐 이정미다 뭐 몇 사람 거명이 되고 있으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적어도 정의당이 3, 4% 최소한도 이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우파 쪽에는 천군만마가 될 수 있는 게 예. 완전히 진영과 박병 대결해서 정의당이 저쪽 단일화하면 아무 불리하잖아요. 예. 그 점에서는 이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는 또 그런 정의당처럼 이런 데 분열된 당이 너무 안 되잖아. 지금 어제 그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우파는 개성적으로 하나로 이게 단일화를 완성하고 좌파는 좀 분열시키는 이런 이게 청약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전국이 흘러가야 할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안개 속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시면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댓글도 달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뭐 하고 있느냐, 뭐 제대로 가라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항상 저희 우파들의 머리가 이게 우파인 분은 많은데 손발이 이게 같이 우파가 돼야 되거든요. 뛰어다니고 뭐 방송도 하고 저는 전화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1인씩 걷기도 하고 이런데 행동하는 우파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